수능 특강 특허권 관련 지문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단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특허권이란 발명에 대해서 부여하는 권리로 해당 정보의 소유자 이외에 해당 정보를 사용할 수 없도록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말한다. 여기서 독점적이라는 건 소유자만 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배타적인 것은 다른 사람은 이용할 수 없게 만든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허권은 해당 정보를 특허로 제출을 한 후 특허청의 심사를 통해서 획득할 수 있으며, 특허권을 획득하면 특허법에 의해서 해당 정보의 소유자만이 해당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출원한 날로부터 20년 동안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받는다. 자,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특허권을 신청하는 과정, 획득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고, 그 다음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특허 출원 후 18개월이 경과하면 해당 정보가 일반에 공개되는데, 이는 정신적 창작물을 공개하여 산업 발전을 촉진하면서 발명을 보호하고 장려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1문단 내용은 크게 세 가지가 나와 있었습니다. 특허권의 정의, 특허권의 획득 과정, 그리고 특허권은 18개월 이후에 정보가 공개된다는 특이사항들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문단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권 소유자는 나중에 동일한 정보를 독자적으로 획득한 제3자에 대해서도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해당 특허가 무효가 되지 않는 한 법이 보호하는 기간 동안 발명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만약 제3자가 특허를 무효라고 주장하려면 이를 주장하는 제3자가 무효임을 입증해야 한다는 장점도 있다. 이 문장까지가 특허권이 가지는 장점이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특허권은 특허법에 따라서 선행기술 조사와 같은 특허청의 실체 검사를 거쳐야 하는 듯 획득 절차가 번거로우며, 특허권 획득, 유지하는 데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또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경쟁사에 해당 정보가 공개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정보를 특허권으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비밀로 유지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은 크게 세 가지 내용, 특허권 획득의 장점 3가지와 특허권 획득이 가지는 단점 2가지, 그리고 특허권 획득 단점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영업 비밀을 소개하고 있는 문단이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문단입니다. 영업 비밀이란 영업 비밀 보호상, 공공연히 알려져 있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합리적 노력에 의해서 비밀로 유지된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또는 경영상 정보를 말한다. 여기에는 기업이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스스로 개발하고 비밀로 보유한 제조공정이나 방법뿐만 아니라 마케팅 전략, 고객 리스트, 기업 기본 계획 등도 포괄된다. 영업비밀 보호는 해당 정보를 산업 스파이나 부당 스카우트, 그러니까 부당하게 자기 회사로 기존의 회사 사람을 끌어오는 걸 스카우트라고 하죠. 통해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부정하게 획득한 영업비밀을 또는 공개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자, 그래서 이 3문단에서는 2가지 내용, 영업 비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영업 비밀에 포함되는 것은 제조공정, 마케팅 전략, 고객 리스트, 기본 계획, 이런 것들이 이제 영업 비밀로 보장될 수 있는 실제 사례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해당 정보를 스파이를 이용해서나 부당한 스카우트를 이용해서 취득하는 경우 법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 관리성을 갖추어야 한다. 비공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해당 정보를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는 것으로 쉽게 조사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니까 비공지성이라는 건 누구나 쉽게 알 수 없는 정보여야 된다라는
특징이고, 경제적 유용성은 해당 정보가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 한다는 의미로 해당 정보를 통해서 경제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해당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를 가리킨다. 경제적 유용성이란 건 이 정보를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거나 이 정보를 개발할 때 돈이나 노력이 많이 든 경우에 경제적 유용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비밀 관리성은 해당 정보를 비밀이라고 고지하거나 알리거나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접근자에게 비밀 준수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 같이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해당 정보가 상당히 노력을 통해서 비밀로 유지,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할 때 성립된다. 비밀 관리성이라는 건 그 해당 정보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들고 있다는 걸 알릴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업 비밀은 해당 정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는 한 언제까지라도 소유자만이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제3자가 독자적으로 동일한 영업 비밀을 취득하게 된다면 해당 정보의 사용을 제한할 수는 없다. 이는 제3자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분석하여 영업 비밀을 취득하게 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또 영업 비밀은 영업 비밀의 성립 요건 중 하나인 비밀 관리성을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근로자가 개발한 정보를 소속 기업이 영업 비밀로 취급하는 경우 보상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비밀 유지의 의무만 부담하게 되어 근로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자, 사문단에서는 내용이 조금 많은 편이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내용, 영업 비밀을 보호받기 위해서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 관리성의 요건들을 충족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 밑에 부분에서는 영업비밀이 가지는 제한사항들이 있었습니다. 해당 정보가 비밀로 유지되는 한 소유자가 쓸 수는 있지만 제3자가 스스로 파악한 경우에는 그 정보를 보호할 수는 없다. 제한할 수는 없고 비밀 관리성 유지에 많은 노력들이 든다. 비용들이 든다라는 거. 그리고 근로자의 침해, 이익을 근로자가 해당 정보를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라는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영업비밀보호법은 해당 정보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기만 하면 비밀관리성의 수준에 대해서 묻지 않는다는 취지로 완화되어 개정되었다. 이는 실무상 해당 정보의 소유자가 비밀관리에 기울인 노력의 정도를 구분하는 것이 어려우며 중소기업의 경우 현실적으로 비밀관리를 위한 충분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추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비밀관리는 영업비밀 보유자의 경제력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그 정도의 획일적으로 적용할 경우 중소기업의 영업비밀은 보호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최근 영업비밀보호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개정 완화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중소기업이 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를 조금 더 늘려주기 위함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영업비밀의 인정 요건을 엄격하게 정할수록 영업비밀로 보호받지 못하는 정보들을 증가시키거나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취득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처벌하기는 어렵게 하는 것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문장에서는 영업비밀의 인정 요건이 엄격해질수록 보호받지 못하는 정보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부당하게 취득된 정보에 대한 처벌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완화시켰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문단 내용 정리를 하자면 크게 두 가지 최근에 완화되었는데 첫 번째가 중소기업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보호받지 못하는 정보를 보호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부당하게 취득된 정보에 대한 처벌을 조금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기준들이 완화되었다라고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